나는 우울증만으로도 이렇게 힘든데 왜 ADHD라는 병명을 하나 더 얹어야 되지? 30년 가까이 모르고 살았던 게 너무 억울했고 그 전에는 ADHD라는 게 어떤 의미 있는 단어가 아니었거든요. 네, 저희는 프로젝트성으로 구축된 팀이고요. 이름은 양가감정이고 문, 소, 미래로 3명이서 구성되어 있고요. ADHD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모인 당사자 팀입니다. 처음에는 ADHD여도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마냥 괜찮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서 괜찮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 고민하던 상태가 우리가 놓여있는 상태구나 싶어서 이름을 양가감정이라고 짓게 되었고요. 했던 프로젝트들은 ADHD 당사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행사를 기획하기도 했었고 그 관련해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책을 내기도 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프로젝트 하는 과정을 담은 ADHD 당사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원래는 우울증 때문에 계속 정신과에는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같이 살던 친구가 ADHD 약을 먹고 있었고 나는 우울증밖에 없는데 너는 우울증에 더해서 ADHD도 있으니까 좀 너는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직장에서 일을 잘 못하는 직원이었어요. 업무가 마무리가 안 된다 내지는 지각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걸로 계속 문제 직원의 포지션이었고 그런 상사들의 피드백을 친구한테 이제 같이 살고 있으니까 집에 와서 나 오늘 이렇다고 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사실은 ADHD 증상이고 지금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네가 나보다 증상이 심한 것 같다.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ADHD가 맞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어서 그 이후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전에는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우울증약, 불안약부터 시작을 했다가 제가 계속 좀 사회생활을 절구는 거예요. 뭔가 이게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MBTI 유행처럼 ADHD가 미디어에 유행되던 시즌이 있었어요. ADHD에 관련된 이제 항목들이 쭈루루 나오는데 다 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사로 맡아봐야겠다. 그렇게 진단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그 ADHD를 의심해서 정신과에 간 건 아니었고 우울증이 심해서 정신과에 갔다가 몇 년을 복용해도 어떤 자잘한 습관들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거지를 계속 미뤄가지고 일주일, 2주일을 쌓아둬서 거기서 이제 안 좋은 일이 벌어진 적도 있었고 싱크대에서 그런 게 처음엔 우울증의 무기력 때문인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의심을 해가지고 ADHD 검사를 해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양가감정이었는데 하나는 그 같이 살던 친구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설마 나는 아니겠지 라는 마음이 되게 컸었거든요. 당신도 ADHD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우울증만으로도 이렇게 힘든데 왜 ADHD라는 병명을 하나 더 얹어야 되지? 너무 싫다라는 마음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부정적인 피드백들을 어쩌면 이 ADHD 약을 통해서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좀 진짜 양가감정이었는데요. 좀 억울한 것도 되게 컸고요. 왜냐면은 이걸 내가 30년 가까이 모르고 살았던 게 너무 억울했고 다행인 부분은 이제 앞으로 나아질 수 있겠다 하는 감정이 들어서 되게 양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이 먼저 먹고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정보를 들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계속 우울증이랑 불안장애로 약을 먹고 있었으니까 그냥 그거야 한 갈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년 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어요. 그 전에는 ADHD라는 게 어떤 의미 있는 단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더 내 본질적인 토대에 가까울 수 있는 증상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 같은데 일단은 근태가 우선은 달라졌고요. 옛날처럼 뭐 무단결근을 한다거나 무단지각을 한다거나 이런 게 특히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옛날처럼 너한테 일이 가면 일이 마무리가 안 된다.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냐? 라는 피드백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고 사적인 관계에서도 제가 원체 지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다 보니까 친구들한테도 항상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해소가 되었고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친구들한테 혹시 내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내 증상인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친구들도 아 그래 라고 수용해주는 측면이 가장 제 삶에 있어서는 달라진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맞는 약을 이제 찾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제가 좀 항상 되게 무기력증이 되게 컸거든요. 그냥 이불에서 진짜 못 나오겠다 이런 걸로 계속 좀 힘들어 했었는데 약을 먹고 잉여 에너지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많이 힘을 얻고 좀 다양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지 않았나? 설거지는 진짜 거기서 벌레가 피어났거든요. 장마철에는 빨래통에서 뭐 곰팡이가 피어난다든지 이런 식의 걸로 대표되는 제 일상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서서히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선할 수 있게 됐었어요. ADHD면 사회생활을 못할 것이다 라는 편견을 가장 먼저 뽑고 싶고요. 사실 저도 아직 직장에다가 제가 ADHD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저는 그런 편견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먼저 뽑고 싶습니다. ADHD가 되게 좀 패급처럼 이미지 소비가 사실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패급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되게 사실 누구보다도 창의적이고 저희가 흥미로운 부분에서 누구보다 생산적입니다. ADHD도 스펙트럼 장애다? Always known I have ADHD. 3, 2, 1. 약간 남달랐다라는 느낌을 받으려면은 제가 제 자신을 외부에서 인식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것조차가 부족해가지고 중학생 때 전학을 갔는데 민망한 흑역사인데 선생님이 이제 전학생한테 넌 어디에서 전학 왔니라고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평범하게 대답하면 되는데 약간 뭐 다른 행성에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15살에. 근데 심지어 저는 그 말 한 걸 까먹고 있었는데 동창이 말을 해줘서 알았거든요. 잘못된 건지 몰랐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좀 이상하다, 특이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저는 그게 세상과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학교에 가서 계속 낙서를 하고 있는다거나 선생님 말을 듣지 않고 내지는 학교도 무단결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내가 ADHD 때문인 거를 알지 못했고 내가 지금 세상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만의 전투를 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친구들은 전혀 그거에 동의해주지 않고 넌 진짜 독특하다.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기 전까지만 해도 제 인성이 나빠서 제가 그러는 줄 알았어요. 막 욱하고 갑자기 극단적으로 다혈질적으로 반응하고 사람 말 잘 안 듣고 뭐 공감 능력 좀 되게 떨어지고 이런 게 다 제가 내가 타고나길 좀 나쁘게 타고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생각이 변화했어요. Medication has helped me manage my ADHD. 3, 2, 1. 새로운 세상이기는 했거든요. 와, 억울하다라고 느꼈던 거는 나 빼고 다 이렇게 살았다고? 배신감. 그게 제일 컸어요. 주파수가 너무 많이 들리는 듯한 느낌으로 맨날 살아서 항상 피로해지고 이런 상태로 살았는데 감각이 항상 피로해져 있었어요. 다른 외부 자극에 대해서 이미 지친 상태에서 외부 자극을 반응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랬는데 약을 먹으니까 주파수가 줄어든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느끼니까 나 빼고 다 이렇게 살았구나. 교실에다가 주로 비유를 했었는데 이걸 설명할 때 예를 들면 지금 1교시야. 내 앞에 40명의 학생들이 앉아있어. 자, 1교시 할 거예요.
그래서 1교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뒷자리에 앉아있는 애들 근데요 3교시에 그거 있잖아요 하고 이렇게 손을 드는 거야. 그럼 아니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1교시에요. 그럼 앞에 있는 애가 근데 4교시 거 있잖아요. 내 뇌 속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약을 먹으니까 더 이상 손드는 학생이 없어졌다. 뒷줄 문제아들이 사라진 느낌이지. 정말 재밌다. 맞아. My family helped seek out my diagnosis. 3, 2, 1. 저는 가족에게 ADHD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만 알고 있고요. 부모님께는 전혀 지지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고 실제로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도 계속 아닐 거다라고 부정하셔서 ADHD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동생은 지지를 해주나요? 어떤가요? 동생과 저는 엄마 아빠 둘 다 ADHD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둘이 약물 경험을 공유하고 굉장히 지지적인 관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 가족 분위기상 대놓고 뭐 얘기하거나 대화 주제로 삼지는 않는데 은연중에 다들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아빠가 옆에 있는데 저랑 동생이서 둘이서 뭐 ADHD 약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떠들고 이런 식의 자연스러운 분위기여가지고 대놓고 나 먹어 이런 적은 없어요. 저희 가족이 막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는 사이가 아니거든요. 사실 저희 가족 그렇게 안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상영회 때 이제 처음으로 사실은 이거를 공개한 상황이었어요. 반응이 진짜 사실 극과 극이었던 게 이거 좀 많이 개인적이긴 한데 작은 누나는 이제 엄청난 지지를 되게 많이 저희한테 보여줬고 큰 누나는 사실은 저보다 더 심한 ADHD라고 생각하거든요. 엄마는 허리가 아프시고 잘 못 움직이시는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날 못 오셨어요. 그래갖고 집에 따로 틀어드렸거든요. 근데 틀자마자 저희 엄마가 진짜 옛사람이에요. 막둥이로 태어나기도 했고 보고 나자마자 하는 게 이거 완치되니? 공공연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하면은 결혼할 수 있니? 이런 얘기들 이제 하시는 거죠. 작은 누나가 옆에서 듣다가 와 엄마 내가 그렇게 와서 하지 말라는 얘기 다 하는구나. I have developed mechanisms to cope with or manage my ADHD symptoms. 3, 2, 1. 뭔가를 하기 싫을 때 더 하기 싫은 일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걸 하기 싫어서 이걸 하거든요. 그럼 일하기 싫으면은 설거지를 하고요. 더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은 덜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돼요. 두 가지 있는데 적자생존을 저는 적자를 그 적자로 써요. 일단 무조건 다 적어놓자. 그래서 저도 메모장이나 컴퓨터에 스티커 메모나 이런 거에 다 적어놔요. 그거 안 적으면 일단 까먹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적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비슷한 게 그냥 저와의 뭔가 게임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적어도 청소해야지 너가 시킨 택배 깔 수 있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러고 저만의 게임을 시작해요. 이게 효과 있는 게 제가 요즘 야식을 계속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는 너가 늦게까지 핸드폰을 하고 싶으면은 절대 야식을 먹지 말아야 돼 라는 딜을 걸었어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축하드립니다. ADHD is becoming more common. 3, 2, 1. 어제 본 기사인데 지금 콘서타가 풍기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방금 말씀하신 문제의식에서 친구들한테 제안을 한 거였고 갑자기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통계를 봤을 때 서울에 있는 특정 잘 사는 동네에서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받고 있고 저는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한테 뒷서울이랑 어그리 중에 고르라고 하면 저는 지금 계속 저랑 이 나이지리아 출신 분이 의견이 같은데 완전 동의하는 바고요. ADHD라는 게 뭐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생기는 건 아니니까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진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이런 건 너무 좋지만 조금 더 고려해봐야 될 점은 사회가 어쩌면 그냥 약을 안 먹고 살 수 있었던 사람들도 사회가 계속 고도화되면서 너는 어떤 정상의 기준에서 미달됐다. 그러니까 약이 필요하다라고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침묵바람 센 동네에서는 이미 벌써 청소년들에게 ADHD 테스트를 하고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막
먹히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 마케팅 현상은 되게 나쁜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저는 좀 모순적으로 사실은 그래도 청소년들에게 먼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된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는 사실 좀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이거를 계속 푸시하는 사회 현상은 되게 나쁜 거죠. 제가 진단받았을 때는 와, 나는 왜 이걸 이제 알았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은 인터뷰에서도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분명히 ADHD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 너무 길었으니까 거기서 왔던 되게 그 고통들이 너무 심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적어도 청소년기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게 된다면 자기가 적어도 그거에 대한 선택권은 주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마케팅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는 좀 애매한 게, 사회가 그런 사람을 원하니까 점점 더 약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사회에 적합해지고 그걸 더 선호하니까 사회는 점점 더 그걸 원할 거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반복이 되면서 희한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내가 사회에 속하고 싶구나, 내가 고통이 심한데 그거를 굳이 거부하는 것도 그 개인에게 어떤 고통이 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쉽게 말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지만, ADHD 약이 유독 요즘 마케팅적으로 활용이 잘 되는 수단이라는 생각은 해요. 현대 사회에서 많은 것들이 그렇겠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 주관을 지키려면은 스스로가 많이 좀 정신 차려야겠구나. Accomplishing certain goals in the future. 3, 2, 1. 저희는 사실 ADHD 관련된 프로젝트를 해봤던 사람이잖아요. 진대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 행복한 시간들을 겪었지만 아닌 사람들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ADHD를 겪고 있지만 ADHD를 사랑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는 별개의 얘기라고 생각해요. 나만의 루틴을 찾는 시간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 제 삶에 적합하게 잘 붙어서 ADHD에 대해서 지금은 좀 나랑 같이 가는 친구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지나왔던 세월들을 생각해보면 그것이 나에게 마냥 행복한 순간이었나? 그렇지는 않았다. 근데 지금 이것들을 다 겪은 저는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생각들이 계속 떠오를 때 그 메모 10,000개씩 적던 시절에 전 제가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디어가 이렇게까지 샘솟나? 예술 쪽으로 가고 싶어서, 이런 나의 측면들이 앞으로 나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게, ADHD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겹치는 정신적인 증상들이 많잖아요. 그건 그만큼 현재 사회에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 개인적인 노력들이 있어야지 ADHD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거는 ADHD뿐만이 아니라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아니면 뭐 불안이나 아니면 경계선 장애나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들이 있잖아요. 다 해당되는 일일 것 같아요. 일단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생각하는 쟁점들이 다 비스무리하다라는 걸 가장 크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느꼈는데, 이제 북미 쪽이랑 한국이 아무래도 좀 약간 영향도 많이 받고 하니까 ADHD에서도 생각하는 게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유럽 쪽은 또 완전히 달라가지고 그쪽을 보면 또 어떨까 싶기도 하고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 다음은 유럽편? 이렇게 다양한 그 ADHD 겪는 분들을 데리고서 저렇게 예능처럼 찍는 게 일단 너무 부러웠고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아직 못 본 것 같거든요. 계속 저 ADHD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계속 뭔가 받아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부러웠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